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3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창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딸기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산에서 재배, 유통까지 농부의 정성을 담습니다. 앞으로 거창한 딸기는 FTA에 대비해 시설 현대화, 딸기 산업밸리 조성 등 거창만의 고품격 딸기 재배 시스템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 거창 농업을 이끌어 나갈 거창한 딸기. 농업인들의 굵은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 명품 거창한 딸기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명품 거창 딸기. 이제 오감으로 느끼세요.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군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포착됐다며 허위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채널 경남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채널 경남은 A신문 또는 채널 경남이라는 성명을 공개하며 거창군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포착됐다는 기사를 실은 지방지와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신문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검찰에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아닌 흠집내기식 허위 왜곡 보도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쌓아온 채널 경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채널 경남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채널 경남은 앞으로도 비리와 부조리, 불법 청탁, 부패 사범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를 통해 보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관범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무소속 양동인 후보의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관범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무소속 양동인 후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전규 선거대책본부장은 법조타운 문제가 최초 거론된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정치적 야심에 급급해 시류에 편성하는 언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성명서 분열 조장한 양동인 후보는 사죄하라.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관범 후보 선거 대책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해야 할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양동인 후보의 교도소를 빙자한 국민분열 조장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숙히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교도소 소송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법무부가 지난 2014년 6월 27일 거창 교정시설 명칭을 거창 구치소로 확정한 사실에 대해서 구치소를 빙자한 교도소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엄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범대위가 검찰에 고발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찬성 서명부의 일부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를 합니다. 셋째, 본 건의 사업과 관련 절차상에 있는지, 학생들의 정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을지, 이전 부지의 예산 확보와 해당 부지에 속한 주민들의 등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등의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반 양측의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고 민주적인 동의 절차에 따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도소 이전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이 국민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자제하고자 했으나 시종 교도소 이전 건에 대해서 오도하고 극기하는 경고장이라는 계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등 도의와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 것기에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 양동인 후보 선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권범 후보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경고했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교도소를 이전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양동인 후보 선거본부가 6일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한 박권범 후보에게 또다시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본부는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서 혼탁한 경선을 조장했던 박 후보는 본선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심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모든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TV토론회에서 교도소 문제의 발단이 우리 측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수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경고장,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한 박권범 후보에게 또다시 경고한다. 거창 군수 재선거 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6번 양동인 선거본부에서는 국법의 준헌함을 깨우쳐주기 위해 박권범 후보에게 다시 경고한다. 최근 우리가 급격한 상승세로 당선의 대세를 이루자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증을 받은 것처럼 될 줄 알고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박권범 후보는 초조 불안감으로 선거 범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치졸한 흑색 선전으로 떨어지는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의 TV토론 및 사회단체 토론회에서 교도소 문제의 발단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더니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어떤 이에게서 들었다라는 황당한 말을 근거라고 하고 있고,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같은 행위를 며칠 사이에 반복하고 있어 범죄 행위를 즐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토론회 석상에서 근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다고 변명하던 박 후보는 4월 6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몇 시간 후에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전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박 후보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4월 7일 오늘이죠. 14시까지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군수 후보를 사퇴하라. 3. 이 시간까지 제출 못하면 박 후보의 그간의 말은 모두 허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 허위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4. 만약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박 후보의 말이 진실임이 밝혀질 경우 양동인 후보는 군수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함양을 대표하는 신소득 항로화 작목 여주를 활용한 여주 전문식당 개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일 다기봉 함양여주 전문식당 2호점이 개점했습니다.
함양군은 5일 다기봉 함양여주 전문식당 개점식을 열고 여주 한우갈비찜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개점식에는 임창호 군수, 황태진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여주 전문 식당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여주 전문 음식점은 농촌진흥청의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 사업에 따라 함양 여주사업단 천령식품이 진행하는 것으로 음식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음식점으로 육성해 6차 산업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수년 전부터 일국민 내나무 한 그루 갖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림공원에서 군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함양군은 6일 상림공원에서 임창호 군수, 황태진 군의회 의장, 구교림 관리소, 산림조합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민 150여 명에게 유실수와 특용수 8천여 본을 나눠줬습니다. 이날 배부된 나무는 오미자, 석류, 돌배, 매실 등 10여 종의 유실수 묘목과 편백, 고로쇠, 백목련 등 특용수 묘목 15종입니다. 임창호 군수는 우리 함양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산림이라며 소중하게 잘 키워 꿈과 희망이 연결어가는 함양 가꾸기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5년 전 한국전쟁 중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 사건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9일 열렸습니다. 신원면 추모공원 일원에서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봉행됐습니다. 제28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9일 거창군 신원면의 거창사건 추모공원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위패 봉안각에서 719위 영령들에게 제례를 올리고 거창사건 해결에 큰 공적을 남긴 신종목 전 국회의원과 문병현 전 회장의 공로 공적비 제막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배광장에서는 맑고 향기로운 차를 올리며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헌다레를 비롯해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으며 관내 초등학생들의 추모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도 열려 추모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거창 사건은 한국 전쟁 중 일부 미련한 군인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1951년 2월 9일부터 3일 동안 신원면의 순박한 주민과 어린아이 등 양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거창군은 전 직원이 1년에 5시간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4월 6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실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4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찾아가는 청렴 경남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경상남도 감사관실 청렴 윤리 담당 송준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청탑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민원인에게 인정받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송준필 사무관은 공직자 스스로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이 부패 행위 근절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읍면의 모범적인 군민 중에 거창군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청렴한 거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의 제10차 중심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 사업으로 거창에는 교육,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4일 한마음도서관 3층 소강당에서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제10차 중심지 포럼이 군 관계자와 추진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중심지 포럼 1차에서 9차까지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범 사업 운영에 관한 결과 보고에 대해 지역활성화센터 신선정 팀장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는 거창읍 가지리, 중앙리, 상림리 일대 범위로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교육 문화 중심 기능의 배후 지역 확산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세대가 있는 곳 중 하나죠. 4월 4일 2016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보조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016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 관한 교육이 4월 4일 거창 APC센터 2층 교육실에서 귀농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은 신용주 귀농귀촌 담당 주사가 진행했으며 귀농인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추후에 지원금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은 군비 4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80세대를 대상으로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자재 구입 등 농업일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은 9일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 동아리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자치기구는 청소년들의 실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청소년 참여 조직으로 앞으로 1년간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토론회 및 각종 청소년 문화행사,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가하게 됩니다. 청소년 자치기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20명, 청소년 참여위원회 16명을 비롯해 대표 및 회원 등 청소년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자치기구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거창 컨벤션 웨딩에서 거창군 관내 미용업주들이 참석해 친절 및 위생교육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8일 거창 컨벤션 웨딩에서 관내 미용업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미용업주 친절 및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가졌습니다. 미용업 경상남도 지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는 미용업 종사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법령 준수사항과 친절, 서비스 마인드 구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용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미용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좀 해장국에도 더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인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